좋아요, 구독. 자,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7.55% 오르면서 13만 7,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고가를 시원하게 울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2분기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11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린 상황인데 과연 그 목표가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아진 실적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한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한국판 스페이스X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떴다. 이거 노래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네, 아니 근데 뭐 비행기보다도 뭐 우주로 저는 더 날아갔으면 하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잘 써주셨는데 먼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한국판 스페이스X다. 예. 뭐 한국에 뭐 미국에 스페이스X가 있다면 한국판에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자, 맞습니다. 네. 최근에 현재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성공을 좀 했고요. 누리호 3차 발사 뒤에는 민간에게 기술 이전을 해서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데 두 업체 중에서 이제 주관 업체 부분들이 주관 업체가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우주 발사체 산업을 현재 기술 이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자회사 스트랙 아이와 함께 어떤 그 우주 항공, 그다음에 인공위성 관련된 기술 사업을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뉴스에 나왔지만은 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게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액체 로켓 발사체를 가지고 그것만 하겠느냐? 파괴적인 어떤 발사체도 꿈꾼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고체 어떤 발사체를 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회사인 현재 합병을 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한화 디펜스는 굉장히 방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가장 독보적인 존재 부분들이 이제 현재 K9 자주포.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고 이번에 그 폴란드에 대한 어떤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 대한 레드백 현재 장갑차 부분들, 장갑차는 현재 탱크, 자주포. 그다음에 장갑차, 그 구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포는 뭐냐면은 바퀴 달린 포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달린 포가 자주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바닥에서 있었잖아요. 쏘고 이동하려면은 이동해야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이고 탱크는 오리지널 탱크고 그다음에 장갑차는 이제 전투병을 실어 날리는 부분이 장갑차입니다. 헷갈리시면은 안 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런 어떤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65,000원.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100% 진폭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동 이론의 개념이라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13만 원이 고점이지만은 12만 원이 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직전 고점에서 조정폭이 이제 10만 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13만 8천 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10만 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걸리는 구간이 61.8%가 되면은 16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물론 원. 여기서 조정 보이고 한 번 더 가면은 20만 원까지 최종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이고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약간 길어질 현재 로우 사태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길어질 가능성도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16만 원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차트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 사업의 확장성 부분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저 이주연 전문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떴다 비행기 해주셨는데 네.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떠야 할 텐데요. 네, 일단 신고가를 갱신했던 이제 9만 원대부터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4월 초에 이제 수급이 조금 개인 매수세들 쏠리면서 맞아요. 차익 실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나오고 있었던 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올해 예상 추정치가 이제 한 7,100억 정도. 예,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이렇게 17% 올라가지고 7조가 안 돼요. 6조 9,500억이기 때문에 뭐 7천억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멀티플 10배 정도 보수적으로 준다 했을 때 적정 주가라고 하면 지금 멀티플 한 15배 정도는 그쵸. 최소 줘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적으로 봐서 15배. 네. 그렇다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작년도 실적이 3,700억이었어요. 그럼 엄청 뛴 그런데 거네요. 올해 아직 뭐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배 가량 이렇게 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피크 아웃 되는 그런 뭐 일회성의 실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 내년에는 8,400억 예상치고 내후년에는 거의 1조 가량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K9 자주포 유럽에 지금 폴란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 수준 많이 따는 상황인데요. 네. 드론 관련해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조그만한 이런 것들 생각하지만 무인기라고 하면 진짜 드론 택시나 택배가 가능할 정도로? 아니, 그런 거 말고 전투용으로 전투용으로? 그렇죠, 이제 전투용이죠. 사람이 타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풀스케일의 무인기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투기인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우와. 그런 사이즈를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올해 아마 풀스케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부과할 수 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오늘 거래량이 이제 좀 거래 대금 급격하게 좀 터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총이 뭐 한 3천억? 뭐 작으면? 작은 뭐 우리 스몰갭 관련 종목이라면 이제 소형주라면 뭐 연속성 있게 좀 쭉쭉쭉쭉 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연속성 있게 갈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차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16만 원이라는 그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 한 10조 정도 못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는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뭐 하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까지 다 해서 육해공을 육해공을 다 통틀어서 통합 방위 산업 업체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저점 구간 여러분들 잘 공략하신다면 네. 분명히 또 신고가 흐름, 우상향 흐름 그대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 보인다. 하나 관련주들이 좋아 보인다 하시면 한화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이 한화 그룹주 그리고 그 안에 한화 종목까지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빙그레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서울은 무려 35도까지 기온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여름 수해 관련주로 빙그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들이죠. 빙그레를 포함한 위니아 등 폭염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였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빠르게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이 여름 수혜주로서 빙그레 2.85% 오른 채로 48,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폭염 그대로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텐데 폭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은 해당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빙그레 피식? 이 뭐죠? 썩소? 예, 이거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빙그레라는 게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 웃었다? 네, 아, 오케이. 식하고는 웃었다. 아, 오케이. 화일짝이 아니네요. 박장대소가 아니네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여름 아닌 K푸드로 고고라고 적어주셨어요. 빙그레에도 많은 음식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네. 피식 웃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여름 수혜주를 이렇게 묶여서 가네요. 네, 그렇죠. 오늘 뭐 날씨가 또 너무 더웠죠. 뭐 34도까지 올랐나요? 35도, 4도 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무더운 그런 날씨다 어. 보니까 이제 빙그레 하면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있으세요? 그럼요. 뭐 있으세요? 바닐라 맛. 바닐라 맛, 바닐라 맛, 그렇죠. 바나나 맛, 메론바. 그렇죠. 아. 메론바가 빙그레 거잖아요. 바나나 맛 메론바도 나오긴 한데 그다음에 아니, 그 또 퍼먹는 거 거기 거 아닌가? 그래. 플레도 들어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그런데 제가 왜 피식이라고 했냐면 주가는 이미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는데 미리 반영했어요? 이게 올해 뭐 엘니뇨가 올 거다, 무더울 거다 이런 거를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네,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품 관련주들이 가격 상승 인상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올 초에 이제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이제 커질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은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증가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영업이익이 400억이 조금 안 됐거든요, 작년에. 올해 예상치가 뭐 한 5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그래서 네. 싸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든다라는 생각이 좀 기업 들어요. 자체가. 네, 그래서 어떤 그 실적이 물론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이익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우유 이거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치죠. 네, 그래서 뭐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시점도 잠깐 있었고요. 뚱뚱한 바나나 네. 우유요. 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 지금 한국 과자, 뭐 한국 음식 이런 것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면 장기적인 뭐 우상향 흐름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저항권에서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뭐 측면을 좀 따져가지고 정리하는 관점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워낙에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면 매도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혹시나 시세가 좀 크게 나오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 날씨 때문에. 그러면 그때를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게 아니다. 뭐 나는 실적 매년 증가하는 거 보고 중장기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하게 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비 올 확률이 뭐 아까 날씨를 알아보니까 50%. 네. 수요일 날은 비 뭐 온다. 90%가 넘더라고요. 그럼 기온이 살짝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또 이게 싹 높겠죠. 예, 이런 이슈가. 또 이슈가 이제 또 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해요. 네. 목요일 날 종가쯤에 요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 여름 관련주들 일정 그 시즌, 그러니까 그 뭐
겨울, 여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애들. 계절 네.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테마들을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빙그레보다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신고가로 가는 종목 중에서 생각나는 거는 뭐 일진전기 이런 일진전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빙그레 하하하가 아니고 피식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이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K푸드로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예, 예. 일단은 뭐 그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어떤 그 현재 이제 판매에 대한 브랜드 종목 그 많죠. 명물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매출을 따질 때는 현재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따지자면 이 업체가 현재 생각보다 올해 전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실적이 얼마가 증가됐느냐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정도의 매출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뭐 추정치로 보면 계절 변동 요인은 있겠지만은 올해 추정치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PBR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상당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빙그레 부분들은 특별한 어떤 이슈보다는 현재 글로벌 또 성장하는 K푸드의 어떤 성장성, 중장기 성장성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통해서 현재 말씀을 좀 드려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 저점과 저점의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추세선 이 부분들을 한번 연결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추세선 부분들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고 안착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눌림목 부분들이 60일선까지 빠졌고 매번 60일선에는 계속해서 반등을 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와주는 단계입니다. 물론 바로는 올라오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삼각 수렴 영역을 보이다가 한 번 더 여름철이 이제 피크가 졌을 때 주가도 약간 피크를 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장기 한여름에 어떤 피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슈팅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